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에서 미친 분양이 곧 시작됩니다. 두 번의 일생일대의 기회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주택자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기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이죠. 오늘 오전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영상이 올라갔지만 실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유주택자한테 유리한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무엇을 노려야 될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 관련 소식은 이제부터 많이 정리를 드릴 건데, 이 3기 신도시 중에서 분양가 2배 뛸 곳이 있어요. 거길 저희가 따로 추려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이쪽에 집중하시면 되고, 내가 자금이 여유가 있다 이런 분들은 강남 상구와 용산구 분양을 노리시면 됩니다. 자, 근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요, 큰 문제가 있어요. 일단 강남 상구나 용산구는 공공택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럼 주택을 어떻게 공급해야 된다? 기존 주거지역을 철거하고 나서 신축 아파트를 건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구축 집주인이 땅을 팔아요? 안 팔죠. 아파트한테 지어줘야 그 정비사업에 동의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장에는요, 조합원 물량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조합원 물량에서 또 빼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임대주택 물량이에요. 그렇게 조합원 물량 빼고 임대주택 물량 빼고 남은 것을 일반 분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상구와 용산구 분양의 최대 단점은요, 바로 적은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자, 작년에 공급 예정이었었던 강남 3구의 10개 단지 총 공급 세대수는 11,720호였어요. 하지만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요, 2,449호였습니다. 전체 세대수의 20.9%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면 무주택 가구는요, 2021년 11월 기사에서 900만 호가 넘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 무주택 가구 얼마나 되는데 205만 호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서울의 무주택 가구라고 강남에 청약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이제 자금 여유, 어느 정도 자본금과 소득이 뒷받침되어야겠죠. 그럼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것을 끊을 것인가? 한 상위 10%만 잡아볼게요. 그 상위 10%만 잡는다 하더라도 20만 호가 됩니다. 자, 근데 20만 호의 무주택 가구의 공급이 달랑 2,449호,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GS건설의 메이플자이 분양했었죠.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81가구 일반 분양 모집에 무려 35,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커트라인이 69점 이상이었고요. 추천제 경쟁률은 600대 1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커트라인 69점 이상이면 69점이면 만점 받는 거 아니냐? 애 둘이 있는 가구에서 존버하면은 이거 받을 수 있네? 이것도요, 추첨해서 된 결과고요. 69점이라도 장담하기 못해요. 그리고 괜찮아 선호도 높은 평형은요, 70점 넘는 커트라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예 당첨조차 기회가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권 청약정은요, 관심이 폭증해요. 블로그 댓글 보잖아요. 양도세 문의가 그렇게 많아요. 야, 이거 당첨돼가지고 양도세 많이 나와가지고 골치 아프면 어쩌지? 막 이런 질문에서 쏟아지다가 청약 결과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싹 사라져요. 왜? 워낙 조금 뽑아서 그전에는 막 희망을 갖고 있다가 청약 이후에 이게 쉽지 않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69점이라고 하더라도요. 자, 그런 강남권에도 두 번의 기회가 옵니다. 자, 기회가 온다는 건 뭘까요?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은 거예요. 분양을 일단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분양 70세대 규모로 뽑으니까 그런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뽑는 데를 노려야 되는데, 지금 둔촌주공 이후에 많이 뽑는 데 있어요? 네, 있어요. 두 번 정도 기회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남권을 노리는데 이것을 놓치잖아요? 강남 분양을 노리는 사람 100명 중 99명 그냥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곧 분양을 시작하고 오늘 관련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방배 5구역 DH 방배입니다. 서초구 방배 2동 946-8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3,000세대 규모급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 사업장이에요. 자, 여기가 입지가 굉장히 좋죠. 근처에 이수역,
내방역, 방배역, 사당역, 동 위치에 따라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배역에 가까운 동 같은 경우는요, 강남역까지 환승 없이 6분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수역이나 아니면 사당역에 가까운 동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14분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도심권에 접근하기도 좋고 강남권에 접근하기 좋은 굉장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요, 강남권에 몇 안 되는 대규모 정비사업 밀집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5구역 방금 소개드리고 있고, 그 아래쪽에 좀 규모가 큰 2000세대 규모급으로 13구역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철거가 진행돼서 절반까지 철거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4구역도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요. 15구역은 얼마 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연이어서 신축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면서 고급 주거지역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역사 주변으로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면은 그 지역의 선호도는 급격히 올라가요. 방배 5구역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는 재개발 같은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층 재건축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물량 진짜 병원이 눈꽃만큼 나와요. 근데 얘는 재개발 같은 재건축, 한마디로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걸 허물고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나온다고요? 무려 1244호입니다. 메이플자이의 무려 7.6배 규모예요. 일단 많이 뽑아야 커트라인도 낮아질 것이고, 좀 처약을 오랫동안 준비해 놓은 사람이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완전 로또가 돼버렸잖아요. 방배 5구역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간다는 겁니다. 특히 서로도 높은 33평이요, 무려 956호나 돼요. 자, 아시다시피 이제 분양시장의 규제가 많이 풀려서요, 고가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전엔 10억 초과주택 잔금 대출도 안 됐었어요. 게다가 실거주 의무도 유예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방배 5구역 84 타입 추천제 비율 얼마나 되나요? 자, 아까 84 타입 비율이 많다 말씀드렸죠? 지금 투기과열지구의 일반 분양 추첨제 비율은요, 30%입니다. 많이 뽑는데 추첨제 비율도 30%밖에 안 되네? 그럼 누구한테 유리해요? 고가점자한테 유리해지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물량 또 추첨제 빼고 나머지 그 짜투리 물량을 뽑아서 가점제를 하다 보니까 커튼에 그렇게 지옥의 점수가 나왔는데, 방배 5구역은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로또 분양도 내가 당첨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분양가는 얼마나 나올까요? 언론에서 살펴봤더니 한 국평 기준 17억에서 18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변 시세 볼게요. 자, 4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 인근에 방배 롯데캐슬 아르테 있습니다. DH 방배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요. 자, 여기는 744세대고요. 2013년에 완공된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는 단지입니다. 여기 전용 84제곱미터가 22억 7천부터고요. 전세 호가는 12억 8천부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17억에서 18억에 분양한다면 당장 주변에 구축 아파트, 규모가 작은 구축 아파트와 비교해봐도 이 예금은 무조건 분양을 받아야겠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영상 보니까 최소 10억 정도의 양도 차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자, 그럼 언제 분양을 할까요? 일단 일반 분양 이전의 단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장 같은 경우는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주비 신청하고 이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주가 끝나고 나서 철거하고요. 요즘은 분양가 협상을 한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착공한다고 바로 분양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일 먼저 서울에 있는 정비사업장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추첨이 먼저 들어갑니다. SH공사가 직접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받기로 한 임대주택 동호수를 뽑아요. 그래서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얘가 임대주택인지 아닌지 모른다 말씀드렸죠. 왜? 일반 분양 물량하고 조합원 물량 안에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임대주택 추첨이 끝나면은요, 조합원 분양이 진행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말에 방배 5구역에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이 끝났고요. 3월 중 이번 달에 분양 계약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메이플자이를 생각해보면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2023년 8월에 동호수 추첨이 들어갔거든요. 조합원.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조합원 분양 계약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4개월 뒤에 일반 분양 공고문이 발표가 됐어요. 그럼 조합원 분양 시점부터 일반 분양까지 한 4개월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배 5구역 DH 방배의 일반 분양 예상 시점은요, 저는 8월이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서초구청의 분양가 심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방배 5구역 분양 받아야 될까요? 보통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고 주변보다 싸다 그러면은 민간 택지든 신도시를 일단 넣어놓고 보시라고. 그러면은 입주 시점에 무조건 웃는다고 자금이 뒷받침되면 당연한 겁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런 분양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금 때 버틸 수 있냐? 얘가 입주가 2026년 8월이에요. 지금 한 2년 5개월 정도 남았죠. 그렇게 선분양제 시장화에서는 그렇게 많은 잔금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럼 얘가 바이사 타입 예상 전세 가격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11억에서 12억 정도 보면은 분양가하고 각종 옵션비 그리고 뭐 취득세 비용 참가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이 필요한지 각은 나올 거예요. 이걸 보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대출 규제 들어가지 않나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대출 제도가 좀 엄격해요. 일단 규제 지역에는 LTV가 50%가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10억 아파트 5억 대출된다는 얘기고 8억 아파트 18억 아파트 9억 대출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LTV가 50%라는 거는 중도금이 6회차잖아요. 6회차 중에서 5회차는 대출로 가능하고 1회차는 잔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잔금 시점에는 이제 DSR 규제가 적용되거든요. 잔금 때는 DSR 규제가 적용받는다는 거, 물론 한도는 넉넉하게 나와요. LTV가 50%라 하더라도 얘가 만약에 18억이 분양했는데 입주할 때 주변 시세가 뭐 25억이에요. 25억이면 감정평가금액 그냥 25억이라고 계산해 볼게요. 여기 50%의 LTV죠 하면은 최대 대출 한도는 12억 5천인데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소득에 따라서 DSR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 DSR 규제하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유리해요. 자, 방배 5구역 경쟁률 얼마나 나올까요? 두 자릿수 경쟁률 나온다? 왜? 많이 뽑잖아. 분양가도 안 쌀 것이고. 아니다. 야, 강남권 분양은 대기 수요가 엄청 많다. 세 자릿수 경쟁률 나온다.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한테도 다른 회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가 지난 토요일날 분당 금호 어울린 그린파크와 이편한 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그리고 더샵 둔촌폴의 청약 분석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그리고 주변에 방배 5구역 청약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